생각해 보고 싶은 점들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던데 그 철도에 비유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도구나 무언가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종속돼서 거꾸로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서로가 살 때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나 비슷하고 정말 근데 그런 삶을 선택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건가? 사실은 서로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전에 가졌던 생각이야. 이런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물질이나 이런 걸 막 추구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인 맞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요. 아, 진짜 나의 삶이 되기는 참 쉽지 않다. 지금 내 상황에서 서로처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서로가 뭐 자연 속에 가가지고 집 짓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간소하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철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지금, 아, 우리 문명 사회가 지금 딱 철도처럼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 기차는 정말 빠른 속도를 향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밟고 지나가는 건가 이런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빨리 가기 위해서 기차값을 벌려고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기차 없이 나는 그냥 걸어서 갈 거야 하면서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들이 분명히 없어서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데 지금 소로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간소하게 소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이익을 창출하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가 과연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노예적 삶과 자유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을 향유해야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만 계속 기차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기차에 달려가는 삶 속에는 많은 사람들 뭐 자연의 그 희생이 정말 필연적이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 못 보고 살지 않나. 나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간소하게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차나 뭐 시계의 등장이 근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예전에는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지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누구의 시간으로 사는지 내가 누구의 감각으로 느끼고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세상을 이런 얘기를 월든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감각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의 시간이었다고. 왜 그 파랑새라고 하면 우리가 갖는 그런 거 있죠. 현실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뭔가 막 이런 느낌처럼 진짜로 그 파랑새가 제가 볼 때는 전혀 파랑새가 아니고 까만새예요. 진한 초록과 그 파란빛의 중간 정도의 청록색 이런 날개 깃이었는데 하늘빛과 같이 보는 걔는 분명히 검은색이에요. 진짜로 그게 파랑새인데도 그걸 제가 인지하고 알고 있고 쌍안경으로도 봤는데도 저는 아주 노력해서 이걸 파랑으로 보려고 엄청 애를 쓰고 각도를 바꾸고 그렇게 해야 간신히 파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가 무엇이 진짜지? 이런 걸 보거나 접할 때 항상 그런 의문을 갖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날씨에서조차도 좋고 나쁨, 그러니까 옳고 그름, 바다는 파래야 되는데 왜 저런 색깔이야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고정되어 있는 그 생각에 맞춰서 파랑새는 파래야 되니까 제가 파랑새니까 내 눈에 파랗게 보여야만 해라는 그런 집념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진짜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소로가 되게 동물들이나 자연들한테 자기 시선대로 보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진짜가 뭔가 이런 진리를 찾으려는 걸 이제 소로가 이제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감각했던 거를 되게 소중하게 여겼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전체주의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그러셨는데 자연의 입장도 있을 텐데 너무 내 입장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게 나는 내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기차와 시계 이런 게 대중의 출현과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그 기차의 열차 시간에 맞춰서 모두 함께 움직이는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을 그 수렵 채집 그 시기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 저희도 간소하게 산다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월든 소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이지 않을까요? 모두 다 숲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내 삶에서 뭘 내려놓으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내려놓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강박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지금 이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더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냥 휴식을 휘말려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냥 내 평소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살다 보면은 저절로 이게 간소화되지 않을까. 약간 막 억지로 이거를 안 해야 돼 이렇게 막 긍정적인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나한테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간소화되지 않을까? 데이비 소로우가 지금 이 자연 속에서 살면은 모든 자연들이 나의 친구고 하면서 진짜 사회로 나가면은 진짜 어떤 식으로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냥 참새라던가 아니면은 벌이라던가 뭐 다람쥐라던가 이런 거랑 진짜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사실 철도로 생각하는 것도 철도는 그 인간 안에서, 인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관계가 역시 마찬가지로 콩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뭐 시류나 아니면 문명이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노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철도를 달리는 사람처럼 그런 관계를 맺음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과도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연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바라보는 측면, 공생이라든가 같은 무게를 가진 생명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된다. 자연과 맺는 관계를 어떻게 인간의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소로는 있는 그대로 관계 맺는 방식이 인간 사회에 가서도 응용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뭔가 세 가지가 생각이 났었는데, 간소하게 살라는 거랑 너 자신의 길을 가라라는 거랑 더불어 사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지? 기본 조건을 간소하게 살면서 사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데이비 소로의 그 입장에서는 아예 돕는다는 게 없고, 사실 돕는다는 게 없고 아예 함께 살아간다. 도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다. 어떤 그 시간의 확보에 조금 사로잡혀서 내가 일상생활 말고 어떤 공부하는 시간, 사유하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해야 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하네요. 진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사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저도 해보기도 합니다. 소로도 매일매일 일상을 산 거잖아요. 자기의 일상을 지어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창조이고 예술일 수도. 예전에 17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책이 지금의 모습하고 변한 게 없다라고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저도 속도의 문제를 또 다른 경제적인 거에서 속도의 문제, 생명을 보는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놓치기 아까웠던 주제가 또 있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밀려가서 사는 것 같은 느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정체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제가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한 건 아닐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고독 파트하고 소리 파트가 너무 좋았어요. 어쩜 이렇게 고독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 현재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할 만한 고독, 실제 시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렇게 깊은 고독이 가능한가? 약간 그런 생각. 사색을 통해 우리는 건전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적인 마음의 노력으로 우리는 행위들과 그 결과로부터 초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경류처럼 우리 곁을 지나쳐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고독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이분의 명상의 경지를 네.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지금 소로가 30대였잖아, 30대. 명상을 하지도 않고 그 명상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는 건 대단히 놀랍다라는. 깊은 고독 그리고 이 명상의 끝 이런 고독에 빠질 수 있었던 건 자연 안에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독서도 나왔고 자연도 나오고 했는데 불가능한 삶을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뒤로 넘어가면서는 절대적으로 빈곤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더 뭐 이제 사회에 고립돼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비판적으로 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은 되게 은유적이고 약간 시적인 것, 이 사람의 문체나 이런 게 다르게 좀 느껴졌거든요. 이 사람이 문명생활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이 가진 생각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을 정확하게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돈에서 얼마를 남았고 하는 식으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살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너무나 이상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현실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딱 중간에서 발을 잘 디디고 있어서 우리가 읽어도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는. 저자가 삶을 사는 방식처럼 천천히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이 책이
책이 주제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지금 나눈 것만 해도 또의 문제라든가 자연에서 소박하게 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그 사이사이에 뭐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소유의 문제라든가 저항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고독,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받아쓰기 해야 되는 느낌으로만 여기 있으면 좀 읽었거든요. 어쨌든 인생의 본질적인 것들을 찾고자 했던 거, 그 말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데 본질 원리만 알면 되지 연습 문제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원리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원리를 알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거칠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지만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상의 단계까지 들어가야지만 그게 보일 수도 있겠다. 월든이라는 게 어떠면 이 장소의 문제이진 않잖아요. 사실은 어쩌면 소로가 얘기한 건 이런 장소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꾸 내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맺은말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내부로 자꾸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 거를 더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월든이라는 호숫가는 어쩌면 그 사람이 자기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장소일 뿐이고 우리에게 월드는 또 다른 의미겠죠. 다른 장소에서 어떤 그런 거겠죠.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월든이 서로한테 어떤 실험적인 장소였지, 그게 이상적인 장소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이상적인 장소였다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지.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상을 펼치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자기가 이제 찾고자, 구하고자 했던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월든이라고 하는 곳이 이상적인 장소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이라는 게 물질에 속박되지 않는 사유를 하게 해준다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가난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가난하면 다 자유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통 가난하면 어떤 상대적 빈곤, 박탈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일게 되는데 가난의 의미가 풍요로움의 반대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난 간소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가난해 해버리면 약간 굴욕이 따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소로의 삶은 간소한 거지 이걸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난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가난을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더 적게 에너지를 쓰고 남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소로식 가난, 그런 가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서 가난의 문제를 우리는 결핍과 빈곤으로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소로식의 어떤 무소유를 이해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에 맺었을 때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의자 3개 있는데 하나는 고독을 위해서, 우정을 위해서, 교류를 위해서 의자 3개 있다. 마지막 의자가 우정과 교류잖아요. 우정과 교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그 자연과 또 사물과도 그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풍성한 존재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소로식 세계를 보는 법. 숲의 소리들에 나왔는데 자기는 집안일이 즐거운 소일거리라서 그런 집안일조차도 오락거리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간소한 거. 기본적인 것만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무슨 뭘 청소를 하려면 많이 치워야 해. 들을 하면서 시간과 내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소로는 간편한 것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간소함, 가벼움, 가난이란 말은 저희가 사실은 부자라는 말과 비교를 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거지. 가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주입을 시켜서 가난한 게 이런 건가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홀가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제가 콩밭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콩을 내가 땅에 심어서 그걸 콩을 수확하는 게 나는 오로지 내가 하는 노동력과 내 가치로 그걸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로는 자연이 그걸 같이 키워낸 거고 나는 거기에 하나의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 뭐 새나 누군가 나눠 먹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지 얘기한 거. 공유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선이란 행위도 어쩌면 내가 그것을 가졌던 부를 축적했던 게 온전히 나의 힘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 받쳐줬기 때문에 가는 거라면 그걸 누군가와 나누는 게 내가 잘나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 자선을 보는 시선 이런 것도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그 사람의 전적으로 내 의도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선행이라는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소로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선행이라는 거 그리고 콩을
심어서 콩을 일궈내가지고 콩을 내가 얻고 하는 것도 내가 콩을 심어서 콩을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콩을 심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콩이 이제 자라나는 거는 내 의도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그 콩을 나는 거기에서 조금을 얻을 뿐이지 그 콩은 다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속도나 시간의 문제, 간소한 삶에 대한 문제, 고독이 뭔가라고 했을 때 고독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사유나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본질을 알게 되면 소유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 세상과의 존재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닌가. 수록의 월드는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실험적인 장소였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